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당 의원으로, 여당의 최다선 중진 의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를 맞는데 그동안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모두 통화를 마쳤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통화 내용 같은 것들. 필요한 예. 정상 외교의 순서를 아주 맞춘 실용력의 본보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한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었거든요. 우리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할 때부터 강조를 했지만은 예. 한미 동맹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근간이에요. 그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한미일 공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도 경제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 일본, 중국, 이게 이재명 외교, 실용 외교의, 국익 외교의 본보기를 딱 정리해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이 대통령 인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함께 모임을 하는 6인의 멤버다. 뭐 자주파 6인의 멤버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시각에서는 좀 그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종석 후보자가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6인의 멤버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예. 다 자주파예요. 예. 그렇지만 네. 친미파 박지원도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인에서는 늘 대북 문제를 비롯해서 대미, 네. 대죽, 대러 이런 국제관계를 문정인 교수 같은 분이 탁월한 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논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자주파 일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설사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되더라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동맹,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풀어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예요. 소야. 네. 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지 미국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가 되겠냐 이거죠.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안미 경중, 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중국 러시아 관계는 저도 국정원장을 해보았지만은 상당한 관계를 국정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찐미 위성락 외교안보실장과 이종석 자주파 예. 좋은 조합이다. 국익 외교가 나온다. 국위 외교가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조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본보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용 외교라는 표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안미 경중 얘기도 좀 하셨고 미국은 좀 뭔가 확실한 이제 우리를 좀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랄 테고 중국도 어제 뭐 중국 매체 보도긴 합니다만 뭐 중국 관영통신 보도를 보면 다자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미국 쪽으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또 우리 쪽으로 와주길 바라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껴있는 건데 이걸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리고 외교라는 게 뭡니까? 국익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도랑에든 손대 우리 물건을 미국만 팔아서 미국만 교역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북한이 파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무역 거래가 다 중단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큰 손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도 잘 해결하는 게 실용 외교다, 네. 국익 외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당연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제 날선 얘기들을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이제 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 이 분들의 이제 과거 전과를 좀 언급을 하면서 죄인 주권주의 국가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비아냥을 섞은 표현을 쓰셨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예. 대통령께서 협치를 취임 선서하신 날 바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분들을 만나셨고, 네. 아래로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일 국회의장 여야당 대표들하고 비빔밥 오찬을 하면서 협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날은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지만은 지난 3년간 민생 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가 얼마나 파탄났어요. 예. 특히 군사 쿠데타 내란으로 인해서 지난 6개월간 지금 바닥에 쳤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고 원복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야당의, 네. 언론의,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네. 그러한 의미에서 한 1년 한의문 기간을 갖는 게 좋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하면은 제가 답변하면은 제 허니문이 입술이 깨지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네. 좀 건전한 네.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이번 주까지 예. 사실상 내일까지 방송을 출연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시려고요? 그럼 네, 저희가 제가 지난 3년간 예. 어제까지 6월 10일인데 3년 전 6월 10일 제가 국정원장에 해임돼 가지고 CBS 네. 김현정 뉴스에 나가서 나는 마이크 대통령이다. 윤석열 보내기,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를 부르짖은 게 1740번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아, 3년 전 6월 10일 이후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7번 나간 거예요. 네. 초인적으로 했죠. 그리고 금토일은 해남안도 진도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질문하면은 제가 답변하면은 알겠습니다. 성가시잖아요. 괜히 이제 또 너무 표현이 거침없이 나왔다가 그걸로 또 잡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권성동 예. 원내대표도 그 알량한 원내대표 사퇴했다는데 지키려고 그런 막말하지만은 자기들 대통령 네. 이명박은 정권 몇 범이에요? 예. 그 진짜 내로남불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그런 전과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선택했지 않냐고요. 네. 국민이 선택을 했고 좀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좀 치졸한 공세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그 얘기는 안 예. 하는데 네. 그 권성동 대표가 김문수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대통령 후보 지키려고 그런다고 예. 하지만은 진짜 알량한 원내대표 하려고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 인사니까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내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임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이 좀 불거져서 본인도 사과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인을 했고 뭐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번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을 좀 총괄하게 되는 자리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냐는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 맞고 오르고 예. 그 문제 이전에 일정한 과거 시대 배경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좀 다릅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네. 오광수 민정수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교부는 없었지만은 아, 원래 아시던 사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제 사촌 동생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아는데 네. 참 훌륭한 검사였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교분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됐든 그러한 재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네. 솔직히 시인했고 사과도 부끄럽다 했고. 예. 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께서 지명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한 네. 그대로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공포를 해서 이게 조만간 이제 특검 임명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하마평이 좀 도는 건지 실제로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 건지, 뭐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정부에서 좀 좌천이 됐던 인사라거나 아니면 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 이런 분들이 좀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위원이시니까 법사위를 중심으로 좀 후보군을 물색하시는 상황인가요? 제가 법사위원이지만 예.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 아, 뭐 전 정권과 대립각 있는 사람을 하겠다거나 그런 컨셉이 잡힌 그러한 것도 것은 아니고요. 논의된 바가 없고 예.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박범계 법사위 간사 이런 분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논의된 바가 없고 공식적으로 최근에 법사위원들이 만난 적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의 좀 인물이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의원님 보시기 좀 어떠세요? 공정한 사람이 가야죠. 예. 예, 그리고 특검은 한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은 네. 다 비교적 공정하게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에서나 네.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좋은 분들을 추천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아마 뭐 7월부터는 좀 돌아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빨리 돌아가야 돼요. 예, 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그렇죠. 될까요? 신속하게 해서 환불을 확 돌려넣어야지 예.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일부에서 왜 그렇게 많냐? 인원이요? 예, 인원이 많냐? 파견검사 인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좀 대국민 설명을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좀 검사, 수사관 인원을 좀 더 크게 늘린 것이다. 증원해서 만들었다. 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함에 좀 방점이 있는 거군요. 신속하게 예. 정확하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YS 김영삼 정부 때 사정을 세게 해가지고 예. 하나의 척결 등 뭐 자고 나면 별 4자리도 구속되고 뭐 장관도 그렇고 하니까 네. 엄청난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예. 90% 이상 김영삼 대통령 지지가 국민들은 좋죠. 그렇지만은 그때 경제를 소홀히 해가지고 IMF 외환위기라는 실패한 정부로 끝났잖아요. 예.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특검에 이채 양무영주 국회에 맡기고 외교,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분업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네. 된다. 어떤 경우에도 신속성과 환불을 확 도려내는 네. 이런 정확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예. 공개를 해야지 뭐 한없이 이렇게 지연시키면은 어렵다. 길게 갈 일은 또 아니긴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게 좀 정치 보복성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왜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왜냐면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에요. 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김건희 범위가 수사 안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예, 그것은 그렇게 야권이라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자, 예, 국민의 70%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내란에 관계없는 사람 잡아갑니까? 예. 뭐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가거나 그렇죠. 그런 건 뭐 없어요. 별건으로 뭐 수사하거나 자기들이 하던 이런 짓을, 경우에는 보복이 자기들이 있겠지만. 하던 짓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짓을 이재명 정부도 할 것이다. 이건 안 한다 이거죠. 네. 지금 뭐 국민의힘 탈당하시긴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관측을 내놓으시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좀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늘 드시는 이유가 민주당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경고를 하시거든요. 이게 좀 글쎄요, 실제 저는 가능한 건가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당하고 정계 은퇴하고 하와이로 가셨는데 저는 이 대선 끝나면은 예.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그리고 건전한 보수 신당이 나올 때 홍준표 시장은 거기 당대표로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홍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위헌정당으로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예, 그런 민주당에서 뭐 사실 움직임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민주노동당 아니 진보당 예, 민주노동당? 아니 진보당 예. 옛날에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예. 그 이원 심판을 해서 해산됐잖아요. 네. 그때도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박근혜 심지어 정부에서 했었던. 러시아에서 네. 소련 공산당 해체 헌법재판소 판결도 네. 국가 권력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다.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이다 하는 홍준표 전 시장의 예측에 대해서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당분간 방송 출연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준비된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그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발언을 가지고 그 의원직 제명을 청원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50만 명을 넘어서는 이런 분위기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제명안이 표결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실제 의원님들 분위기가 좀 궁금해서요. 청원이 5만 명 이상이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만이 훌쩍 넘고 네. 지금 현재 청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좀 빠르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대선 이후에 좀 거취가 궁금해지는 분이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인데 벌써부터 좀 사면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조국혁신당에서 나왔던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해 주는 게 좀 옳지 않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얘기였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일가족을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몰살시킨 그런 과도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예. 했지만은 그 사면권은 아직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고 그러한 것이 있게 되면은 포함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이 곧 면회를 갈 예정이라고 하셔서 예. 자주 좀 가셨던 건가 아니요. 봐요. 지난번에 한번 가려고 약속했다가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못 갔고 네. 이번에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의원님이 가시면 또 이 사면이랑 엮어가지고 또 괜히 말만 듣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 만들면 어때요? 예. 아니 정치하는 사람끼리 음, 또 같이 만나는 게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말에 이게 뭐 원래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는 뭐 일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보도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좀 테러를 하겠다라는 글이 작성이 돼서 경찰이 좀 추적에 나선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대통령도 물론 테러 위협을 받으셨고 실제로 좀 그 위협을 겪기도 하셨지만 가족을 겨냥한 이런 테러 시도, 테러를 하겠다라는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테러가 만연하기 때문에 경호법상 이 대통령 내외분과 직계 친인척에 대해서는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호실을 처해서 경찰에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결혼식 일정은 아마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잡으셨겠죠? 물론 이게 몇 주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이 되면서 치르게 되는 혼사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 그냥 다 가시는 건지 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정말 비공개로 조그맣게만 치르시는 건지 어떤가요? 그건 뭐 혼주인 예. 대통령 내분과 신랑 신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저도 제 딸 둘 결혼시키면서 네. 첫째 딸은 22명 딱 직계들, 아, 둘째 딸은 21명 이렇게 초청해서 결혼식을 치루었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아마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작은 결혼식.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다음 주부터 진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 간헐적으로 나오시겠죠? 저희가 한번 다시 횟수는 모시려고. 줄이고 예. 필요하면 나오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처럼 하루에 뭐 6번, 7번 예.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잘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네. 알겠습니다. 줄이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종종 나와주시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